새벽 4시 30분, 나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시간이지만 나를 비롯한 고덕 삼성 현장 근로자들은 출근할 준비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현장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잠자리에서 쉽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래도 요즘은 날씨가 춥다 보니 이불을 박차고 나가려면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하다.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침을 먹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침을 안 먹고 출근했었는데 밥을 안 먹고 일을 하면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아서 그 뒤로는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한다. 원래는 시리얼을 먹었지만 아침 공복에 시리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용품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오트밀이란 것을 알게 되어 구매하게 되었는데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 한 끼에 200원이라는 엄청난 가성비를 보여준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맛이 없게 생겼지만 실제로도 맛이 없다. 단 맛이 끔찍하다는 뜻으로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맛이 없다. 그냥 흰 쌀죽을 먹는 느낌인데 그래도 소문보다는 먹을만해서 다행이었다. 밥을 먹고 간단하게 씻은 뒤 옷을 챙겨 입는다. 하의는 네이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 위에 겨울용 등산 바지를 입는다. 상의는 네이 위에 긴팔을 하나 입고 군대에서 보통 깔깔이라 부르는 방상 내피에 가디건을 하나 더 입는다. 추워 보일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워서 옷을 벗어놓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현장 조끼를 입으면 전형적인 고덕 노가더가 된다. 출근 준비가 끝나면 새벽 5시쯤 집을 나선다. 출근 시간을 빡빡하게 맞춘다면 5시 30분에 출발해도 되긴 하지만 늦게 출발할수록 사람들이 몰려서 출근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 일찍 가면 30분 만에 현장까지 도착하지만 늦게 가면 1시간 이상 걸려서 도착한다. 서정리역에서 현장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타러 가기 위해 서정리천을 걸어간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출퇴근을 위해 걷는 이 시간이 유일하게 현장 밖에 있는 시간이다. 새벽 5시인데도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셔틀버스를 타고 자리에 앉는다. 다양한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를 채워가기 시작한다. 사람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현장을 향해 출발한다. 아직은 잠들어 있는 도시. 현장까지 가는 시간은 15분 남짓이지만 이때 잠깐이나마 눈을 붙인다. 어느새 현장 내부로 진입한 버스. 잠깐의 꿀맛 같았던 쪽잠에서 깨어나 내릴 준비를 한다. 따뜻한 버스에서 막 내리니 바깥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 저 멀리 내가 일하는 고덕 삼성 2기 현장이 보인다. 현장으로 가는 길. 일하는 현장 내부로 들어가려면 이 게이트를 지나야 한다.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안 어플을 실행하는 것이다. 삼성 현장에서는 보안을 위해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보안 어플을 실행하면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고덕 삼성 현장 내부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려고 해도 관련한 영상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소였다면 나도 여기서 어플을 실행하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겠지만 이대로 들어가면 영상이 아쉬우니 오랜만에 현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 포세카로 가본다. 거의 1년 만에 와보는데 1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메뉴는 없는 것 같다. 조금은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딱히 볼 건 없다. 이제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 아침 촬영은 여기까지. 7시부터 11시까지 오전 일과를 마치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바쁘게 이동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 또한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촬영으로 인해 조금 늦게 움직인 탓에 외부 식당으로 나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심상치 않다. 아마 내 앞으로 최소 500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20분은 좋게 지났을 때 비로소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드디어 식당을 향해 출발하는 버스. 물론 내가 가는 식당으로 가려면 또 10분은 가야 한다. 11시 30분, 즉 점심시간이 30분가량 지나서야 내가 밥 먹으러 다니는 식당 주변에 내릴 수 있었다. 고덕 삼성 현장에서 점심시간을 괜히 2시간이나 주는 게 아니다. 물론 포세카에서 점심을 먹는다면 시간을 아낄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드디어 도착한 식당. 계산을 하고 접시에 밥을 담는다. 내가 뚱뚱해 보이는 건 껴입은 옷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오늘의 메뉴는 잡채를 비롯한 닭볶음탕. 아쉽게도 4,000항 중 최약체였지만 그래도 이 집은 어떤 메뉴든 간에 평균 이상은 하기 때문에 괜찮다. 하루 3끼 중 유일하게 제대로 밥을 먹는 시간. 밥을 받고 와서 보니 반찬이 죄다 새빨갛다. 소심한 자의 먹방. 밥을 다 먹고 현장으로 돌아갈 시간. 적당히 쌀쌀한 공기를 느끼며 버스를 타러 가는 길.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잠깐이나마 잠을 청해본다. 어느새 현장으로 돌아온 버스. 밥만 먹고 왔을 뿐인데 벌써 1시간 10분이나 지나가 버렸다. 남은 50분 동안 현장 어딘가에 숨어서 쉬다가 오후 1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점심 촬영을 위해 보안 어플을 풀었기 때문에 다시 보안 어플을 실행해야 한다. 오후 촬영은 여기까지. 저녁 7시. 오늘은 연장 근무를 한 날이다. 하루 종일 천장 타공을 한 탓에 바지가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람들은 저마다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나 또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드디어 현장에서 탈출할 시간. 하루가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퇴근할 때는 그러한 기억이 싹 사라진다. 아침에 출근했던 길이 그대로 퇴근길이 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중에서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 일해서 내가 받는 일당은 21만 4천 원. 남들에게는 적은 금액으로 보이겠지만 대학도 안 나오고 별다른 자격증도 기술도 없는 나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간혹 댓글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라고 하거나 좀 더 생산적인 기술을 배우라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석대로 교과서대로 살 수 없는 나름의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7시 반에 귀가. 약 14시간 반 만에 다시 돌아온 집. 현장 일을 하면서도 집안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분명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 얘기는 아닌 듯하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안전모를 쓰고 있다 보니 머리가 엉망진창이 되었다. 머리가 짧을 때는 괜찮은데 머리가 어정쩡하게 길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머리 스타일이 연출된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길어도 나 같은 모양새는 안 나오던데 왜 나는 머리가 푹 들어가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빨래부터 돌리고 바로 샤워를 한다. 저녁은 보통 안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시리얼로 때운다. 돈을 아끼고는 있는데 왜 모이지는 않는지 참 미스테리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도박, 주식, 유흥, 야식, 술은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할 일을 마쳤으면 방송을 켠다. 방송을 하기 전에는 퇴근 후에 유튜브를 보면서 무의미하게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방송을 하고부터는 그래도 좀 더 의미 있게 하루를 마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방송을 마치면 곧장 잠자리에 든다. 나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아마 나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기대해본다.